안녕하세요. 탑 이소장 TV의 이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31일 한 해가 다 가는 마지막 날인데요.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요즘 부동산이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또 다가오는 2022년 이민년에는 새롭게 부동산 제도가 많이 바뀌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요. 내년 1월부터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1년간 최대 20만원을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2022년부터 3년간 시행되고요.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여야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다음은요,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변경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2020년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고요. 이에 따라서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합 임대 공공주택은 기존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주택으로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 자산이 소득 3위에 말하자면 순자산 평균가 2000년도에 2억 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고요. 따라서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 리모델링을 해서 소형 평형 2가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에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예정이고 매입 임대 보증금과 전세 임대료도 인하된다고 합니다. 대출 분할 상환 확대 등 실질 건전성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취지는요, 금융당국은 2022년 1월부터 주담대의 분할 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전세 대출과 신용 대출의 분할 상환도 유도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2021년 6월 말에서 73.8%였던 개별 주담대 분할 상환 목표가 80%로 상향되고 전세 대출 분할 상환은 우수 금융사의 정책 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식으로 촉진할 예정이고요. 따라서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월 주거비가 적은 월세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2020년 1월부터 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요. 공동주택의 각종 입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관리업과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안이 이르면 2022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을 위해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입찰 적용을 해놓은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전격 심사 방식까지 확대되며 또한 신규 사업자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제한 경쟁 입찰의 사업 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요. 전격 심사제 실적 기준 상한을 축소하였습니다. 최대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내년 1월에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정을 하였는데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물론이고 분양권 역시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지독한 분양권의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2022년 1월에 빈집 실태조사 업무화 등 도시지역 빈집 정비 기반을 마련하는데요.
취지는 2022년 1월부터 지자체장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도시지역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위해한 빈집,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불이행 시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행 강제금은요, 1년의 2회까지 건축물 지가 표준액의 50% 이하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고요. 지자체장이 공익 목적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 시행 구역 내에 있는 빈집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활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내년 1월부터요, 동거주택 상속 공제 적용 대상 확대를 하는데요.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상속주택 가액 전부를 공제받는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 비속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그 상속인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따라서 사망 등의 사유로 대습 상속을 받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를 받게 됩니다. 2022년 4월에는 농지원부 필지별로 작성을 하는 건데요. 2022년도 4월 15일부터 기존 농업인으로부터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 또는 관리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농지 원부 작성 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용지로 변경되며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면적 제한이 폐지됩니다. 또한 그동안 농지 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 조치도 실시할 계획이고요. 농지 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농지 관련 정보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 내년 7월 달부터는요,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 도입이 되는데요.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권부터 적용에 대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완충제 자체의 소음 차단, 성능률 평가하는 현재의 사전 안정제도는 폐지되고요. 앞으로는 단지별로 5%를 선정해 성능을 측정하고 공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지자체가 개선 공고를 하게 되고요. 공고를 무시할 경우엔 성능 미달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등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져서 측정값이 쌓이면 매년 성능 우수 시공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는데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네요. 내년 7월에요. 실거주 주택 전세 대출금 지역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현재는 공시가격 5억 원, 대출금 2억 원, 아파트의 경우에 5억 원의 60%인 3억 원을 가세 표준으로 해서 건보료를 산출했거든요. 정말 의료보험 너무 많이 내고 있잖아요. 2022년도 7월부터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를 산정할 때 대통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임차를 위해 받은 대출금을 제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에 따라 2021년 기준 보험료는 13만 7,220원이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금 2억 원을 제외한 1억 원만 가세 표준액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건보료 8만 8,450원으로 36%가 낮아집니다. 좋은 현상인. 다음은 고가 상가겸용 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인데요. 상가주택을 말합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 원을 초과한 상가겸용 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서 9억 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 왔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양도분 9억 원 초과 상가 겸용 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됩니다. 9억 원 이하 상가 겸용 주택은 지금의 제도가 적용되나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대부분의 상가 겸용 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입는 소유자들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2022년도에 새롭게 변경될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